맺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맹모 삼천지교의 교육열이 매우 강한 엄마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해 썼던 이 책은 이제는 저에게 작가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희망의 책이 되었습니다. 송파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저는 현재 일하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책을 집필하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모교육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송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맹모 삼천지교의 교육열이 매우 강한 엄마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로 저희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다닐 만한 특수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저는 경기도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에는 특수학교의 선택권이 많지 않아 동분서주하면서 다양한 학군을 찾다가 송파의 여러 학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가장 저렴한 전세를 얻어 이사를 오면서 송파구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본인이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개인과외도 하고 또 저나 남편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은 정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까지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더욱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둘째 아이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첫째 아이가 나이에 비해 빠르게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 미안한 일이죠. 저희 둘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발달이 계속 느렸지만 저희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생후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아이의 지능이 손상되었고요. 돌 무렵의 한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저희 아이가 단순한 발달 지연이 아닌 호르몬의 이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상태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것에 관한 죄책감과 동시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실 부정의 시기는 아이가 10살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죠. 그렇게 아이의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급 신청을 하고 집에 돌아와 많이 울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 두 문장의 의미 다들 아시죠? 참 식상한 문장이지만 이만큼이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우울한 일들이 이어졌기에 저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구석을 애써 찾아내는 것이 이미 단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울면서 보낼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이라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요. 둘째 아이를 위한 어느 정도의 대안도 마련됐지만 숨 쉴 틈 없이 금전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때문에 학교로 복직도 못한 채 두 아이의 학교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너무나 빠듯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얼마라도 돈을 벌기 위한 노력 중 한 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관련 경험이 많았습니다. 비록 이전에 책이나 글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관해서는 정보와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 내용으로 책을 한번 써보자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저의 첫 책인 이은경쌤과 함께하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였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해 썼던 이 책은 이제는 저에게 작가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희망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3권의 책을 더 출간했지만 사실 제 책들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요. 사는 게 다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상가상 최선을 다해 골랐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이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첫째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내 집을 가지고 나름 여유 있게 생활했던 우리 가족은 무리하게 전세를 구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이 답답한 상황이 저는 너무 싫어서요. 경기도 용인에서 살던 집을 팔아서 저희 4식구는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외국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분명 위안이 되었지만 집을 판 돈을 야금야금 생활비로 쓰다 보니 한국에 다시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저의 유튜브 채널도 당시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어두운 지하방에서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횡설수설하던 초기의 영상들은요, 지금 제가 다시 봐도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운 좋게도 5개월 정도부터는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날 수익이 $3 정도였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너무 기뻐하며 라면에 표고버섯을 넣어주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도 자리 잡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 책들도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건 제가 인생에서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출간한 신간 제목은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현재 276만 초등학부모 다수가 80년대생으로 추정되는데요. X세대와 Z세대 사이에 낀대로 불리는 80년대생을 분석해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서 온몸을 부딪히며 살아온 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데다 이런 특성들이 자녀 교육에 오롯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책에서 말하는 요즘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80년대생 학부모는 이전 세대의 학부모와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먼저 최초의 고학력 학부모 세대라는 점을 들 수 있죠. 때문에 세대를 아우르는 부모의 바람인 적어도 나보다는 잘 되길 바라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쟁하고 더 일찍 사교육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 관해 기대하는 영역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세대의 학부모는 학교가 곧 교육이었기에 학교 성적으로 아이의 실력을 측정했지만 최근의 학교는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를 경험하는 인성교육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실력을 쌓고 측정하는 역할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 세대는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첫 학부모 세대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조금도 손해보는 상황은 참지 않겠다라는 예민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높아진 초등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요. 이전 세대와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규민이랑 치료실 갔다 올게. 영어책 읽고 있어. 제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둘째의 치료가 최우선 순위였지만 첫째의 공부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의 마음이 오롯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에게는 미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첫째에게 늘 많은 양보와 기다림을 강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또래에 비해 정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얼굴이 자주 그늘져 있었습니다. 동생의 치료 때문에 피곤하고 아픈 엄마에게 혼날까봐 엄마가 해놓으라는 공부는 착실히 해두었지만 때문에 늘 긴장도가 높고 예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 1살 어린 동생에게 언제나 양보하고 참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둘째 아이와 거의 비슷한 지능을 가진 남자아이의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실에 있는 내내 저는 그 아이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덕분에 퇴근하고 나면 기진맥진해 정작 내 아이들을 위해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심지어 세상 없는 참교사처럼 굴던 제가 퇴근하고 만난 제 아이들에게는 온갖 짜증을 부렸죠. 참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내가 막대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미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성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조금씩 밝아진 아이들과 함께 더 힘들었던 시기를 이만큼 잘 견뎌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두 아이들은 다 아들이다 보니 남편의 도움이 참 고맙고 절실합니다. 감사하게도 남편 역시 초등교사거든요. 저희 부부가 가장 먼저 합의를 본 것은 아들들의 조기 성교육입니다. 특히 또래에 비해 성숙했던 첫째 아이를 위해 아이가 3학년 정도부터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역시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된 지금 아빠와 운동을 같이 해주지 않지만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거의 매일 저녁 축구, 농구를 하러 다녔고요. 주말이면 배드민턴을 치거나 등산을 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빠의 영향으로 저희 두 아들들은 모두 운동을 좋아하고 곧잘 하는 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편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자녀를 위한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들은 초등교사였고 초등학생의 엄마였던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지 혹은 무엇을 왜 선택하지 않는지 결정을 했다면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자세하게 공유하자는 게 제 영상의 목표였고요. 이런 제 노력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비슷한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져 친구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 아내, 작가, 유튜버 이은경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교직을 중단했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두려움이 저의 우선순위를 한결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작가입니다. 저의 콘텐츠의 시작은 책이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지만 제가 책에서 담아내고 있는 정보의 양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내로서의 역할은 뒤로 밀렸네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돌아보며 애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남편이 크게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으니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꿈은 두 아이가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책을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체력, 정신력, 인지력 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기에 매일 운동하고 독서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강연을 들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는요. 첫째 아이의 입시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싶고요. 외로운 저희 둘째 아이의 친구, 그리고 남편의 소중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 초등학생, 중고생 어머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송파 지역의 물가는 참으로 높습니다. 밥 한 끼 사 먹는데도 아이들 학원비도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저 역시 한 푼을 아끼기 위해 고생했고 노력했던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생활비와 학원비를 고민하시는 송파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방이동의 주민이자 슬기로운 초등생활 대표 그리고 엄마이고 작가이자 아내인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